진짜 일단은 솔직히 이 차를 타시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근데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뭐 렌트로 잠깐 타보실 수 있으면 타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어떤 면에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울 사는 19살 머스탱 컴포터블 차주입니다. 네? 19살이요? 네, 19살입니다. 19살이라고요? 네네. 대박. 거의 서울 구 정도만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도봉구 쪽 살고 있습니다. 도봉구 쪽이요? 19살이요? 네네. 대박인데? 19살 차주분이 한 두 분 정도 나오셨는데 세 번째 차주분이세요. 정말요? 네. 대박이다. 자, 그러면 무면허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면허 따시자마자 바로 타시는 거죠? 면허보다 차가 먼저 나와서 잠깐 지하주차장에 박아놨었죠, 저는. 아, 그러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2023년식 네. 5월 출고 받은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2.3 5월 소유 기간이 그러면 한 달. 그쵸,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2,700km 받아보고 있습니다. 2,700km? 네. 한 달 동안 2,700km면은 그래도 좀 많이 타신 것 같다, 그쵸? 그쵸. 야, 19살에 와 대박이신데. 그럼 지금 고3이신가요? 네네. 이 차 등교용이에요? 등교할 때는 사실 거의 안 타죠. 네. 등교할 때는? 네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첫 차겠죠? 첫 차죠.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네. 차를 좋아해서 네. 차를 좀 고르고 있었다가 이제 원래 오토바이를 먼저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에 약간 한계를 느끼고 약간 좀 더 편하고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생각해서 바로 생일도 지났겠다. 차를 일단은 먼저 어차피 나오는 시간 있으니까 골라놓고 면을 따자 해갖고 고르는데 원래 고민하던 것 중에서 아반떼 M 풀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얘 중에서 고르다가 아반떼 M 풀옵션을 넣으니까 취등록세까지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이 돈 주고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머스탱 국내 얘가 화이트에 외부 화이트 내부 레드 시트가 들어와 있다길래 네. 바로 구매했습니다. 야, 그럼 고민하다 차종은 아반떼 N이랑 머스탱 이 두 가지 정도라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좀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 같아서 머스탱을. 충동적으로. 네. 이렇게 막 많이 고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머스탱도 보면은 쿠페도 있고 컴버도 있고 GT도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차주님이 어쨌거나 2.3 컴버. 네. 저는 무조건 컨버를 생각을 했어요. 컨버를 약간 오픈 에어링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저도 옛날에 학생 고등학교 뭐 1, 2학년 때 타봄했을 때 네. 다른 뭐 오픈카들 박스터나 이런 거 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저도 그 감성 느끼고 GT 싶어서. 컨버터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00cc.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더라고요. 왜요? 세금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올 세금 것 같다고. 때문에. 요거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네. 얼마예요, 이거? 저는 프로모션 못 받아서 아마 5천만 원 후반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미포함으로. 차주님께서 돈을 모으셔서 사신 거예요? 아직 아니면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냥 솔직히 100% 도와주셨다고 보면 되죠. 100%?
그렇죠. 부모님 최고죠. 대박이다. 야, 19살. 지금 또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6월에 야, 아직 야. 자, 그렇다면 결제는 네네. 일시불이겠죠? 네, 일시불로 샀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 부모님 밑으로 했는데 700 나왔습니다. 700? 네. 자차 다 넣고. 네, 자차 넣고. 700 나왔습니다. 연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현재 웬만하면은 고급료 넣고 있습니다. 고급료. 그 말뜻은 웬만해서라는 말뜻은 그러니까 일반료도 진짜- 넣어봤다는 거 아니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 제가 장거리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사실 고급 휘발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럴 때를 제외하고선 웬만하면 다 고급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일반료, 고급료 좀 차이가 좀 나던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딜러분께서는 구매했을 때 일반유 세팅이라고 그냥 일반유 넣어도 된다 했는데 네. 저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일단 고급류하고 좀 출력 차이가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얘는 유난히. 그래가지고 고급류를 넣어보니까 확실히 저도 느끼긴 하겠더라고요. 출력에서? 네네. 다른 거는 뭐 노킹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었나요? 약간 좀 차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완전히 체감하진 못하겠어서.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약간 네네. 밟았을 때의 가속감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난다라고 느끼신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만땅 비용인데 얼마 들어가요? 좀 주유소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일단 그쵸. 10만 원은 무조건 안 들어가고 한 8, 9만 원? 8, 9만 원 고급료 기준으로 네네. 그 정도 놓으면 한 몇백 킬로 탈 수 있다 보면 될까요? 한 250km 뜨더라고요. 250킬로? 네. 트립상에? 네. 실제로도 타시면서도 한 250킬로 탄가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찍혀있는 게 연비가 4.2km가 찍혀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머스탱 2.3 치고는 연비가 안 좋게 타는 편인데 그 기준으로 한 250km 찍히는 것 같아요. 4.2가 나오려면 급가속과 급브레이크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사실 이게 운전 습관이 아직 좀 연비 주행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정말 그럴 수 있죠. 젊은 나이시니까. 이거 공인 연비가 몇 나와요? 한 7, 8 고민 나오? 연비는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 8 정도 나오겠죠. 네, 한 자릿대 후반 정도? 한 자릿대 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 차량 용도인데, 네. 차량 용도, 현재는 어떤 용도 타고 계세요? 사실 저는 거의 그냥 100% 드라이브용? 100% 드라이브용? 네, 뭐 출퇴근 이런 거는 안 하니까, 저 그죠. 학생이니까, 네. 드라이브용이랑 그냥 취미생활. 그래도 양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전에 A사고 타시는 분이 고3이었거든요. 아, 네, 봤습니다. 봤어요? 네네. 그분 등기용으로 이제 타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맞다. 이거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는 한 어떻게 돼요? 타보시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는 거의 이 정도 고정인 것 같아요. 4.2? 진짜, 네. 플러스 1? 진짜 5 정도? 진짜? 고속? 네. 아무튼, 차를 정말 다이내믹하게 안전하게 잘 즐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쵸. 한 달 유지비죠. 한 달에 한 기름값으로만 한 얼마 정도 나갔는지. 기름값으로 저는 좀 많이 탔을 때는 진짜 한 150만 원 이상도 넣어온 것 같거든요. 한 달에? 네네. 기름값으로만?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외관은 솔직히 누가 봐도 전 이쁜 디자인이라고는 생각하긴 해요. 아반떼 M보다 더 예쁘죠. 솔직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반떼 N 차주분들도 인정은 하실 것 같긴 해요. 실내 디자인은요? 그거는 못 따라가죠, 아반떼 N한테. 그래요? 차주님은 이 차 실내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솔직히 별로긴 한데요. 별로다.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는 별로거든요. 네. 근데 좀 편의적인 사용면에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버튼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카플레이 연동 시 이게 내비 화면이 생각보다 보기 편한 데 있더라고요. 네네.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밑에 있어도 아무래도 첫 차다 보니까 얘한테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러니까 2.3 치고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대했던 건 잘 나간다. 네. 원래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으셨구나. 그쵸? 저 기대치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사람들이 2.3은 다 뭐 패션카 이러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는 하더라고요. 다 처음 탔을 때. 네네. 아무래도 지금 아반떼 겐하고 많이 비교하신 거죠? 그쵸. 아반떼 겐이 좀 더 빠르죠? 비슷한가요? 일단은 직발도 걔가 더 빠르긴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서킷에선 사실 못 잡죠, 절대. 서킷에서 잡을 수가 없고. 네네. 하지만 이 차는 뚜껑이 열린다. 그쵸. 장점이죠. 머스탱 뽑기운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도 머스탱 2.3은 다른 차를 한번 타보긴 했는데 네. 한 2대 정도 타보면서 저도 타본 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 이게 뭐 미국 차다 보니까 사실 조립할 때 조립 마감이나 이런 게 안 좋다고는 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제 기준에서 컨버터블 뭐 특유의 찌그덕거리는 잡소리나 이런 데서 나는 그런 거는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단차나 마감 정도가 네. 차주인 차도 그게 딱 보여요? 있나요? 근데 이게 앞 본넷 쪽 이 양쪽에 이 벌어져 있는 격차가 네.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차이가. 좌우가 달라요? 네,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좀 속상하시겠다. 아닌가? 그냥 그러려니 하나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튜닝한 게 좀 있다면요? 저 일단은 내부 앰비언트 라이트를 했고요. 이뻐요. 네. 안 하니까 사실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차가. 그리고 이제 뒤에 윈드 디플렉터 했고요. 유럽포드 정품 제품이고 그 다음에 배기 튜닝 했습니다. 배기 튜닝. 네. 야, 디플렉터가 아까 제가 촬영하기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원래 그냥 주는 건데 디플렉터 튜닝을 하셨다길래 뭐지 했는데 순정 자체가 원래 디플렉터가 없다, 국내용은. 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제가 못 받은 거를 완전히 확신하진 않겠는데 네. 일단 저는 못 받았어요. 자, 시트의 착자감이죠. 이 시트는 좀 어떤가요, 차주님? 이게 사실 GT카다 보니까 네. 장거리 운전 시 생각보다 좀 편해요. 시트도 완전 스포츠 버킷 시트도 아니니까 이렇게 답답한 느낌도 없고. 아예 직진이에요.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차주님? 포지션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편하다. 네, 편하게 운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도 편하고 이렇게 좀 핸들이라든지 그런 전방 시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편하다. 네, 그렇죠? 시야는 네, 편한 것 같아요.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시죠? 저 170, 한 3에 60kg 후반대 정도 됩니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준적인 진짜 키가 너무 크거나 진짜 너무 작지만 않으시면은 다 타실 것 같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어떤가요? 핸들 그립감은 솔직히 아쉬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때요? 좀 무거운 편이긴 해요. 무거운 편이다. 네. 무거워서 좀 별론가요?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별로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이 약간 묵직한 무게감이 주행 시에 약간 안정감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뭐 지하주차장 같이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는 데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죠. 주차할 때나 이럴 때. 주차할 때만. 네네. 빼고는 다 괜찮다. 네, 빼고는 탈만한 것 같습니다. 아반떼 N의 M모드 핸들이랑 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모드? 네. 요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묵직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더 무거워지는데. 그러면 네. M모드하고 요거 스포츠 모드 넣었을 때의 무게감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더 무겁네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그 정도로 좀 무거워요. 아반떼 N도 사실 저도 운전해봤을 때 좀 비슷한 굉장히 것 같다. 무거웠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회전 반경이죠. 뉴턴했을 때라든지 주차했을 때 회전 반경은 어때요? 솔직히 완전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더 좁았으면 좋겠다. 잘 돌았으면 좋겠다. 좀 크게 이게 조금 도는구나. 네네. 그쵸?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차주님 시트 포지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창문 쪽에 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차를 타다가 얘를 타면은 버튼을 이거 창문을 여기를 내리고 싶은데 뒤에가 열린다던가 이런 게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좌측에 보니까 볼륨이 있고 밑에가 크루즈인가요? 반절 주행인가요, 저거? 네네. 볼륨 버튼이랑
밑에가 반절 주행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크루즈예요? 네네. 반자율 주행은 없고요. 크루즈 모드만 있어요. 그냥 크루즈 모드? 네, 크루즈 모드 속도 조절하는 버튼이 우측은 뭐가 있어요? 우측은 여기 핸드폰 음성 인식 버튼이랑 그다음에 내비, 전화 내비. 끊고 받는 거. 그렇게 그다음에 있구나. 네, 차량 그 모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차량 모드.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때요? 저는 사실 음. 좀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저한테는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딱히 네, 디자인적으로도 위치도 그렇고 네.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 보면 될까요? 네네 편한 것 같습니다. 볼륨 버튼이 좌측에 있네.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 볼륨하고 통화 버튼하고 보통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요거는 볼륨 따로 있고 통화 버튼이 또 우측에 또 있는 거네, 그렇죠? 네. 불편하지는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그리고 사실 뭐 벤츠 같은 차량 핸들들 보면은 다 이쪽에 있거든요. 볼륨 조절 키가. 네네네. 근데 얘는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뭐지? 뭐 안 불편해요? 저도 사실 지금 벤츠 CLA 45 차량이 한 대가 더 있거든요. 근데 뭐지? 그거를 타다가 얘를 타다가도 맨 처음엔 불편했는데 네. 두 대를 같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 둘 다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CLA도 기세요? CLA 45? 네네. 부모님 차가요? 아니면 어디 차주님 차? 제 차, 네. 차주님 차라고? 네, 세컨. 이거 대박이신데? 좋아요. 자,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네. 있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조금 짧기는 해요, 사실. 짧은데 손에는 잘 닿아요. 잘 쓰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쓰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왜요? 약간 성능 면에서 사실 제가 변속하는 것보다 얘가 변속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굳이 써야 되나? 사실 얘도 엄청난 뭐 스포츠 주행은 하진 않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네. 자, 다음은 뭐 와이퍼는 깜빡인데 그거는 사실 특이사항이 없죠. 네. 자, 그리고 계기판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전자식 풀 디스플레이인데 요건 좀 어떤가요?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만족스러워요. 이게 네. 전자식 중에서 제가 잠깐쯤 뭐 운전해본 차량으로는 뭐 BMW 계기판은 가끔씩 신인성이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전자식 계기판, 신형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속도가 올라가는 프레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하나하나 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중간엔 거의 건너뛰는 거 없이. 신인성 굉장히 좋고, 그렇죠? 네네. 뭐 위치나 기어 6단 나오는 것도 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비 부분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RPM도 위로 나오는 거 괜찮고. HUD는 없죠. HUD는 없습니다. 아쉬울라나?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싸제로 튜닝을 하려 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컨버터블 차량이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니터를 한번 좀 가볼게요. 모니터는 보니까 카플레이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카플레이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지금 무선 카플레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 순정이죠? 순정 상태로도 카플레이가 되긴 하는데 네. 순정 상태는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저는 따로 그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무선으로 네. 해주는 거를 구매를 하신 거구나. 네네. 그리고 모니터는 사실 뭐 그냥 거의 내비용으로만 많이 쓰죠. 그쵸. 딴 거 잘 안 쓰죠.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거 잘 쓰나요? 잘 안 쓰고 그냥 제가 진짜 잘하는 길일 때는 내비 끄고 그냥 유튜브 뮤직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유튜브 뮤직 네네. 정도로만.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륨이라든지 뭐 전원 버튼이 좀 보이는데 뭐 톤이라든지 요 밑에 쪽에 있는 버튼 위치의 편의성은 어떤가요? 잘 쓰나요? 대부분 사실 이런 에어컨 버튼도 공조기 조절 버튼도 아날로그식이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조작하기 편하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맨 처음 타면은 진짜 적응 안 된다는 게 이거 방향 깜빡이 비상 깜빡이 버튼 뭐지? 멋있는 건가? 위로 약간 람보르기니 스타일. 이거 위로만 올려야 돼요? 아니면 밑으로 되나요? 밑으로는 안 돼요. 무조건 위로만 올려야 네, 돼요? 그래서 이게 얘는 모드 바꾸는 버튼인데 모드를 무조건 그러니까 위로만 계속 올려서 바꿔야 돼요. 위로만? 밑으로 내리는 거 없이 하나 건너뛰면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조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때요? 괜찮나요? 솔직히 불편하기는 한데 네.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는 못 느끼겠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실 뭐 이쪽 밑에는 사실 없죠. 사이드 네, 뭐가 없습니다. 수동이네, 그렇죠? 사이드. 괜찮네. 사이드는 꺼지는 것도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아, 그래? 네, 다 꺼져요. 아, 요거 아,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아,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이에요. 사이드는 수동인데.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네. 아.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첫 차라서 사실 불편함을 못 느끼긴 해요. 근데 벤츠랑 또 비교가 많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벤츠는 전자식 파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걔는 오토홀드까지 있죠. 오토홀드까지 있는 거에 반해서 그런 차를 차장님께서 타시면서 갑자기 또 머스탱을 탔을 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아니 뭐 이 정도쯤은 괜찮아. 사실 좀 오토홀드 없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긴 아, 해요. 오토홀드 없는 게. 좀 긴 신호에서 힘들더라고요. 아, 브레이크 계속 쭉 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N단을 넣어도 경사막에서는 내려가니까 사실 우회전인가요? 네, 맞아요. 그 정도가 좀 있다라 보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요. 네네. 뭐 이런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이라든지 좌우 수납 공간은 좀 어때요? 일단은 컵홀더부터 말씀드리자면 컵홀더는 굉장히 쓰기 편해요. 일단은 제 거 CLA 45 기준으로 구형 모델인데요. 네. 그거는 사실 컵홀더를 커피를 예를 들어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두 잔을 꽂으면은 여기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못 빼거든요, 쉽게. 네, 네. 근데 얘는 딱 봐도 그냥 넓기 때문에 음. 굉장히 쓰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수납 공간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서 저도 이거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아, 뭐 핸드폰을 넣거나 음. 키 같은 거 딱 놓을 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머스탱 2.3. 이 차는 좀 승차감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일단은 아반떼 M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좀 편한 것 같고요. 아무튼 M보다는 편하다. 네. 네, 아반떼 M보다 편하고 CLA 45보다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 뭐 BMW 5 시리즈 약간 이 정도 세단 느낌? 네, 되는 것 같아요. 세단인데 살짝 좀 조금 더 단단한 스포츠한데.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다. 뭐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바라는 점이 좀 있나요?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이 정도면 다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 이 차의 목적성 자체가 네. 완전 뭐 M이나 AMG, RS 뭐 기타 등등 차량들처럼 완전 달리는 차는 아니고 약간 유유자적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차여서 너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부들부들거려도 안 되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다.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19살이다 보니까 네. 뒷자리를 쓸 일이 가끔씩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가끔씩 친구들 태우는데 네. 친구의 친구들 잠깐 뭐 같이 태운다거나 네. 아니면은 사실 제가 친구들 태워도 뭐 저랑 친구랑 딱 둘만 타는 경우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4명까지 저는 다 꽉 태워봤거든요, 사실. 네. 근데 뒷자리 승차감은 어떻대요? 불편하죠. 아, 불편하네. 네, 불편한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 차들 만약에 한 대만 유지한다 치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 기본은 적어도 4인승이라 생각해요. 4인승. 뒷자리 친구분도 약간 좀 승차감이 좀 왜 이래라고 막 그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사실 좁아서? 아니 애들을 그냥 차를 태워주면은 그냥 그런 소리 없이 그냥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타주님이 직접 뒷자리에 앉아본 적은 없죠? 그쵸. 그냥 시동 꺼 있는 상태도 앉아본 것밖에 없죠. 저는. 이런 거는 어때요, 뒷자리는? 레그룸이라든지 등받이나 뭐 솔직히 좁아요. 좁아? 제 생각에 911보다 조금 넓은 정도? 911보다는 네, 911도 앉아봤는데 911보다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뒷자리에 그냥 사람 태우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야겠죠? 네, 그냥 간편하게 그냥 짐 같은 거, 큰 뭐 백팩 같은 거 이제 옆에 놓기 싫으면 뒤에 놔도 되고 이런 정도로 쓴 것 같습니다. 2.3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좀 스포츠하고 잘 나가는 거를 원하면은 사실 안 맞는 차량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가격대에서 사실 달리는 차들을 살 수 있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중고도도 그렇고 그쵸. 신차도도 그렇고. 혹시 꿈속에서 이 차를 타시면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꿈속에서 얘가 한 220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한계점인지 모르겠는데 엔진 열 때문에 뭐 엔진 경고등 뜨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220 정도? 네.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고속 안정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반대로 브레이크 제동력은요?
브레이크가 제가 알기로 얘가 6P 브레이크여서 제동력은 훌륭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잡힌다라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네. 코너링. 코너링은 사실은 좀 좋을 수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그쵸, 뭐. 네, 휠베이스도 길고 차 자체가 사실 작은 차도 아니고 긴 차고 핸들도 무거운 것도 솔직히 한몫하는 것 같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솔직히 좀 세단치고는 무거운 차량이니까 스포츠카 치고도 그렇고. 실제로 코너 돌았을 때도 그런 느낌 받아요? 네, 좀 무겁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코너 돌 때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이거 왜 이래? 네. 기어가 사실 좀 멍청하죠, 미션이. 느껴져요? 네, 지금도 사실 43km밖에 안 되는데 6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100km가 가기 전에 10단까지 닿았어요, 사실. 이게 9단인가 9단인가 10단인가까지 있는데 그냥 닿았어요, 그냥. 100km까지 가기 전에. 네.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연비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연비가 잘 나오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촘촘하긴 한데. 네, 촘촘한 게 좀 어때요? 근데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단점인 거예요, 차주님 봤을 때는? 네. 너무 촘촘해서? 네네. 어떤 부분에서요? 뭐가 좀 느껴지나요? 막 기아 변속되는 게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타본 거 중에서 기어 변속 좋다고 느꼈던 거는 뭐 아반떼 N의 NDCT 이런 것들은 딱 탔을 때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데 얘는요? 얘는 뭐 기어 변속에서 좋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변속 충격은 그냥 보통 그냥 클래식이나 뭐라 해야 되죠? 그냥 기본 모드에서는 별로 없는데 드래그 모드로 가면은 좀 있는 정도입니다. 아니 그냥 최소 7단 뭐 지금도 물론 속도 40인데 7단이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차주님 개인적으로 이게 좀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거죠?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불편함을 몸으로 느끼진 못하는데 네. 이게 얘가 왜 그럴까 약간 이런 느낌. 속도가 뭐 한 40밖에 안 되면 지금 또 8단 올라갔죠. 네. 이제 50인데 8단이에요. 네. 근데 차주님은 50일 때는 너무 많이 좀 기어가 너무 촘촘하다. 네. 조금만 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리스폰스 약간 좀 밟았을 때 좀 재빠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얘가 엑셀레이션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솔직히 빠르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터보덱도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모드별은 뭐가 좀 있으신지. 지금 얘가 네. 보통 모드 있고요. 네. 보통,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트랙, 그리고 드래그. 스포츠 모드가 없네요. 그냥 보통이나 스포츠 플러스네. 네. 보통, 스포츠 플러스, 드래그, 트랙, 눈길, 빗길 모드 있습니다. 드래그. 네. 뭐 좀 어때요? 그게 뭐 모드별 변화가 좀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눈길 모드하고 보통 모드하고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플러스랑 사실 드래그랑은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는데 보통이랑 드래그랑은 저는 차이를 좀 느껴요. 드래그가 스포츠 플러스로 보면 되나? 벤츠로 따지면? 그쵸? 그쵸. 그냥 네. 스포츠 플러스가 그냥 스포츠로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뭐 레이스 모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긴 하다. 차주님은 주로 이렇게 좀 모드가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조작하는 재미는 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드를 좀. 뭐 바꾸고 이러는 데 대해서. 모적하는 재미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드래그? 드래그가 재밌긴 한데 변속 충격도 좀 있고 핸들도 그냥 기본도 어느 정도 무거운 편인데 더 무거워져서 사실 그냥 이런 도로에서 시내에서 운전하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드래그 모드. 차주님 주로 어떤 모드 쓰세요? 저는 시내 다닐 때는 그냥 거의 보통. 보통? 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살 때는 뭐 스포츠 플러스? 네. 고속도로 스포츠 할 플러스. 때는.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네. 튜닝을 이제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뭔가 순정이 굉장히 조용해서 밋밋해서 하신 거겠죠? 사실 순정은 솔직히 배기음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네. 지금 하신 배기는 어떤 거죠? 이거는 그 팀 머신이라고 네. 제가 알기로 머스탱 많이 만지시는 쪽인데 거기서 튜닝해서 스피텍 그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텍이라는 배기를 했다. 네네. 지금 이 배기는 좀 어때요? 좀 들을만 한가요? 아니면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엔드만 하신 거죠?
아니요, 완전 전체 제가 알기도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풀직관. 네, 직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 차이는 사실 많이 나요. 아, 소리 차이는. 네네. 지금은 되게 이제 조용한 거죠? 네네. 이게 또 이제 배기를 또 키는 건가요? 아닌가? 배기는 가변이어서 껐다 켤 수 있는데 지금은 가면 꺼져 있는 거예요?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켜져 있는 것도 사실 완전 그렇게 크다고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천준님은 개인적으로 이 배기, 지금 튜닝한 배기는 만족하세요? 네, 저는 만족해요. 사실 얘가 외관만 보면은 진짜 좀 잘 달릴 것 같고 머슬카여서 배기음도 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2.3에 배기음이 안 나는 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 외관하고. 저는 솔직히 2.3 성능하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관하고는 안 맞아서 오픈 에어링하고 딱 배기음을 듣고 싶으시면은 저는 일단 배기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이 스피커는 좀 어떤가요? 스피커는 일단은 벤츠 차량보다 좋고요. 벤츠 차량 그다음에 아반떼 N 스피커는 솔직히 상위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은 베이스가 좀 잘 쳐주나요? 베이스도 잘 쳐주고 음질도 좀 선명하게 잘 들려주는 것 같아요.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렇죠? 네네. 2열 폴딩도 되죠? 2열 폴딩이요. 2열 폴딩은 안 되는 걸로 아, 알고 2열 폴딩 안 되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가 그러니까 얘가 스포츠카인데 일단은 뒤에 솔직히 전 트렁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맙긴 한데 쓸만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짐은 다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짐을 다 실을 수 있다. 네. 이거 탑 여는 게 수동이죠? 아닌가? 요거 열고. 네, 수동이요. 반수동. 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뭐 MX-5처럼 네. 완전 수동은 아니고 요거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그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죠? 네, 버튼 쭉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 그걸 쭉 계속 누르세요. 한 번 누르고 안 되고.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을까요? 4인승이긴 하지만. 패밀리라고 하면 보통 애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애기들이 한 솔직히 유치원생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유치원생까지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 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누가 이 차의 장점이 뭐냐, 왜 샀냐 하면은 제일 먼저 저는 외관. 그리고 네, 외관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뭐 뚜껑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소프트탑이잖아요. 네. 소프트탑 차량 중에서는 사실 저는 디자인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점 끝인가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외관 대비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이 가격대 차량을 누군가한테는 가성비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는데 외관에 밖으로 보이는 것 치고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죠. 끝? 네네, 이 정도.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사실 뭐 진짜 오토홀도 없는 거, 그게 제일 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부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라고 하죠, 독삼사. 네.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 수급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새 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고로도 굉장히 부품 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도 얘네보다 많잖아요, 일단 수 자체가. 네. 네. 근데 얘네가 사실 차도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는 브랜드도 아니고 해갖고 부품 값 자체가 좀 비싼 편에 속해요. 오히려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슷한가요? 그래도 더 비싸. 그게 그래도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이게 머스탱 자체가 약간 렉서스 부품값이 비싸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또 단점. 그리고 또 단점은요? 또 다른 단점은 진짜 이 소프트탑 열 때 네. 이걸 돌려야 된다는 거. 돌려야 된다는 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멋을 잡고 싶은데 이게 조금 빠지죠. 모양이 좀 빠지죠. 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일단은 운전하기가 사실 저도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저 같은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차가 옆으로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본네트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실 길어요. 굉장히. 그래갖고 좀 운전을 조금이라도 방심하시면 긁을 위험이 커진다? 차주님 혹시 이거 긁어보셨어요? 네, 저는 긁어봤죠. 어디? 저 범퍼? 옆 펜다 긁었습니다. 그 펜다를? 네. 후진할 때?
네, 후진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초보 운전할 때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좀 아프시겠다, 그렇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단점으로는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네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까요? 제조사에 아쉬운 점. 이것 좀 신경 좀 더 써주시. 물론 배기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 그렇죠? 그죠. 약간 이번에 제가 알기로 디플렉터. 이번 연도 말이면은 완전 풀체인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풀체인지의 완전 디자인까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이게 6.5세대. 6.5세대요. 네. 6.5세대인데 조금씩 계속 뭐가 옵션이 빠져요. 원래 여기 오일 게이지였나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 에어컨 여기 자리에 두 개가. 근데 이게 오히려 세대가 올라가고 연식이 올라가니까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6.5세대인데 네. 옵션이 오히려 빠지는 차예요. 더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더 빠져요. 그래도 제 생각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는 통풍 시트 있는 거. 통풍시 있는 거. 네. 진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통풍 시트.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기타 등등등. 사실 만약에 제가 다시 산다면은 저는 GT를 살 것 같아요. 만약 2.3이랑 GT 중에 두 개를 고르다 그러면은 저는 누가 산다 그래도 일단 무조건 GT. GT. 네. 왜요? 2.3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걸로도 즐기실 분들은 즐길 텐데 약간 머슬카를 솔직히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2.3 같은 경우 그냥 진짜 패션카가 어느 정도는 저도 진짜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제가 타지만. 근데 그것도 살 때는 또 모르죠. 살 때는 그쵸, 모르죠. 막상 타보고 한 3,000km 뭐 가까이 타보니까 기대세 좀 느끼는 거죠. 그쵸.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포드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차 사기 전에 검색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뭐 완전 악평이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솔직히 뭐 편하다 나쁘다를 두 개 중에 고르다 하면은 아무래도 나쁘다 쪽일 것 같긴 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네. 편하다 나쁘다. 이제 아무래도 뭐 현대 기아랑 많이 비교를 하신 거겠죠? 그쵸. 현대 기아에 비해서는 뭐 서비스 센터의 어느 정도 분위기 이런 거는 사실 얘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자, 부품값이나 수리비인데 사실 그거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렇죠? 네, 비쌉니다. 비쌉니다.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차주님. 물론 이제 차주님께서는 이제 저는 네. 네, 부모님 능력으로 샀지만 네. 만약에 60개월 할부로 산다면은 얘가 차량 가격 6천만 원이다 그냥 치면은 취등록세까지 네. 그러면은 카푸를 하실 거면은 한 300만 벌어도 풀할부 산다는 가정하에. 네 타실 수 있고 사실 뭐 올 현금으로 구매하시면은 얼마든 상관이 없죠. 얼마나 네, 없을 것 같다. 뭐 기름값, 보험비만 내면 되니까.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좀 어떤 편이에요? 이거 머스탱. 이게 뽑기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장고장을 겪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겪어보신 거 혹시 글이라든지 뭐 서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장고장보다도 그냥 진짜 마감 문제. 마감 문제. 네.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풍절음은요? 풍절음도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정숙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뭐 너무 시끄러워서 고속도로 뭐 100 이상이면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뭐 차량 이슈는 딱히 없죠? 뭐 커뮤니티라든지 사이트. 네, 딱히 없어요. 옵션 빠진 거 말고, 그렇죠? 없죠.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요. 좀 어떠셨는지.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다 이쁘다고는 하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비싸 보이는 차니까 좀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죠. 그리고 누구를 태웠을 때 옆에 탄 사람이 오히려 더 만족을 해요, 사실. 운전하는 거는 불편한데 옆에 타면은 오프레어링 감성 느끼고 이게 스피커도 좋다 보니까 그러면서 노래 듣고 다니기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하차감 있죠? 하차감은 네, 가격대 대비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뭐 진짜 좋은 차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뭐 이런 거 못 타봤는데 네. 일단은 뭐 벤츠나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차량 뭐 벤츠
아니면 타본 거 중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상위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네,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뚜껑 열고 달리면. 뚜껑을 달면. 네, 막 갑자기 손 흔들고 이러거든요. 스포츠카다 막 이러고.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이 차를 타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실망하실 거는 배기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완성도를 딱 보고 산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뚜껑 열리는 4인승 스포츠카 컨버터블 모델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뭐 연식별차의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인데, 사실 뭐 가까운 지인분이 나도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T를 사라. 근데 일단 GT를 사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일단은 중고도 사라. 중고로 사라. 네, 저는 신차를 내렸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풀체인지 나오고 감가가 사실 심한 편이에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중고를 사서 이걸 타고도 중고를 사서 딱 탔는데 만족스럽다 이러면은 기다렸다가 풀체인지 되는 걸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그쵸, 경쟁 차종. 이쪽에 경쟁 차종은 머스탱이잖아요. 머스탱이거나 제 생각에는 뭐 같은 컨버 중에서 비슷한 가격대 4시리즈 컨버나 사실 뭐 2컨버, C컨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컨버 기준 아니면 따지면 네, 차주님은 근데 머스탱은 전혀 고려 선상에 없었잖아, 쿠페여서. 그쵸, 쿠페, 머스탱 쿠페는 고민을 안 했죠, 저는. 머스탱 컨버가 있나요? 어느 없잖아요. 거요? 어느 거요? 머스탱 컨버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렇죠? 머스탱 컨버요? 네. 얘가 머스탱 컨버잖아. 그쵸. 머스탱이 아니라 뭐지? GT 컨버요? GT 컨버 있고. 네. 잠깐만, 이게 그쵸. 이게 머스탱이고, 머스탱의 경쟁 차종이 뭐더라? 까마로구나. 카마로 컨버는 없죠. 그렇죠. 까마로 컨버 없고, 그 까마로도 사실 5.0하고 좀 많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5.0하고는 경쟁 차종이에요. 그쵸. 고민하는 차종일 수 있잖아. 근데 이 선상에서 봤을 때는, 뚜껑 열리는 선상에서 봤을 때는 뭐 그쵸. 4컨버, 2컨버, C컨버, 그 다음에 뭐 Z4 20i. 되게 많이 있네. 네. 그냥 뚜껑 열리고 이 가격대면은 저는 사실 다 경쟁 차종이라고 봐요, 사실. 만약에 누군가 차주님한테 그 네. 컨버 중에서 누군가 딱 물어봤어요. 야, 뭘로 사야 돼? 이러면은 어떤 거 추천해 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만약에 신형으로 좀 1억 미만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감성만 느끼고 싶다면 저는 2450 까브리. 240 까불이? 네. 아니면은 이 가격대도 솔직히 저는 이 가격대로. 다시 산다 하면은 솔직히 4컨버나 이런 거 살 것 같긴 해요. 왜요? 4컨버 진짜 맨 처음에 딱 출력 보고 걔가 100마력대 후반이더라고요. 얘는 200마력대 후반이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겠다 싶어서 안 샀는데 솔직히 얘도 다닐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걔로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는 얘가 더 이쁘죠. 얘가? 네, 근데 근데 내부도 마감도도 사실 걔가 더 높고. 내부 마감 때문에 네. 4컨버?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량의 완성도 자체가 4컨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만약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4컨버를 사지 않을까? 네. 만약에 만약에 고르라면 4컨버 살 것 같아요. 컨버 중에도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들 같이 태울 목적? 그건 안 맞는다. 네, 그런 경우도 안 맞고 사실 너무 좀 덩치가 크신 분들도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너무 덩치 크신 분들? 그리고 100kg 얘가 100km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주차 공간이 협소하신 분들. 얘가 아무래도 문짝이 2개짜리 차다 보니까 문짝이 길어요, 굉장히. 해가지고 타고 내릴 때 사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사이에 이렇게 3차로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 칸이 3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넣어버리면은 저도 차를 잘 되고 옆에 차들도 정확하게 됐는데도 약간 타고 내림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성비 좋은 오픈카? 가성비 좋은 오픈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그래도 한 3점은 줄 것 같아요. 3점? 네. 마이너스 2점은 어떤 거죠?
일단 진짜 차량의 완성도, 완성도 그거랑 마감. 네 진짜 뭐 조금씩 옵션이 빠지는 거, HUD도 없고 오토홀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빠지고, 네 내부 인테리어도 사실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얘도 그래도 23년식인데 이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를 하자면 좀 내부 디자인 좀 아쉬운 거세요? 내부 디자인은 솔직히 뭐랑 비교해도 아쉽긴 해요. 20년식 이상 차랑 모든 비교해도 아쉬워요 사실. 차주님은 디자인.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부 디자인이 어떤 차량과 비슷했으면 좋겠다. 내부 디자인은 솔직히 저는 벤치 스타일을 좋아하기는 해요. 벤츠 스타일처럼. 벤치 스타일도 좋아하고 아니면 조금 정갈한 느낌도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요, 차주님. 돈이 네. 다시 생겼어요. 네, 차를 지금 당장 다시 사야 돼요. 네. 어떤 거 살 것 같으세요? 아까는 이제 컨버전에서 4컨버라고 했는데, 또 만약에 머스탱 산다 하면 5.6 GT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돈이 다시 생겼다. 뭐 비슷한 가격대도. 네, 비슷한 가격대로 또 사야 된다. 비슷한 가격대도 산다면은 저는 뭐 약간의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53 타고 싶거든요. 253 AMG 쿠페. 253 AMG 쿠페. 네, 중고도 가져오면은 차다리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저는 그걸로 사를 가고 싶어요. 왜요? 그거는 뭐 뚜껑 안 열리잖아, 쿠페잖아요. 일단은 저는 사실 뚜껑 열리는 거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사실 깨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약간 단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네네. 날씨가 요즘 뭐 여름처럼 너무 좋아도 사실 못 열어요. 태양빛이 그쵸, 뜨겁고 그쵸. 자외선 때문에 뜨거워서 못 열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것 때문에 열기가 싫고, 그렇지.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못 열고 눈이 와도 못 열고. 이럴 바엔 그냥 쿠페 사는 게 더 낫잖아. 네, 꽃가루 날릴 때도 진짜 뭐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못 열고. 근데 왜 하필 또 253 AMG예요? 약간 좀 어느 정도 빠르면서도 좀 편안한 차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두 대 다 정리하고 253 AMG나 이런 걸로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솔직히 이 차를 타시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근데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뭐 렌트로 잠깐 타보실 수 있으면 타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어떤 면에서? 일단은 오픈 에어링 부분에서도 사실 감성은 느낄 수 있는데, 네. 약간 진짜 좀 고급스러운 오픈 에어링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바람도 사실 많이 맞고요. 지금 윈드 디플렉터 있는데도 많이 맞거든요 사실. 네. 근데 윈드 디플렉터를 떼고 저도 열어봤는데 없을 때는 그럼 사실 진짜 못 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터도 사실 구멍은 다 뚫려져 있는데 디플레이터가 안 주니까, 그쵸? 네, 사실 이걸로 여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가성비긴 하지만, 그쵸? 네, 그냥 뭐 가성비로 오픈카를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진짜 고민 많이 해보세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